네, 여기 우리 의견들을 좀 들어볼 텐데 핵심은 그런 거죠. 일괄적으로 낮추지 말고 중대범죄, 반복범죄에 한정해서 한 살만 낮추자. 네. 그 말이죠, 부분적으로. 뭐 다른 분들 의견 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견 없어요? 너무 예민한 주제라서 나중에. 네, 그 토론 과정에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 검토, 신중한 아예 낮추지 말자. 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긴 토론 과정을 성평등가족부와 같이 지켜보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조건부의 하향하는 방침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동의하고 그럼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교육부에서는 원래 우리의 정책 방향인 그 교육과 회복이라고 하는 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특히 범죄에 빠져들지 않게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든가 경찰이나 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를 강화해서 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부수적인 대책이고 핵심 쟁점은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는 문제. 법무부에 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 만약에 반복 범죄에 대해서 이제 나이를 낮추면 그러면 첫 번째 소위 초범 행위, 첫 촉법 행위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만약 그 심리하지 않는 걸로 결정돼 버리면 아예 3년이면 기록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기록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반복 범죄인 걸 어떻게 확인하지? 네.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일단 저희 법무부 의견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축법 소년들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중대한 범죄가 증가됨에 있어서 이러한 범죄들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했을 때 국민적 불안감의 문제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이면의 문제인데 또 촉법소년들이 요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뭐 촉법소년인데 나 처벌받지 않아.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리적 측면에 있어서는 그 형사 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일률적으로 책임 능력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게 예외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4세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책임 능력의 문제를 갖다가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뭐 반복성 같은 것은 책임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행위자의 속성과는 그 책임 능력은 행위자의 속성의 문제인데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반복성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갖고서 부분적으로 또 예외적으로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하향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대범죄를 갖다 어떻게 가르칠 건지 나눌 건지에 대한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일괄적으로 해서 뭐 13세 미만으로 낮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안 하나하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용돼 갖고 뭐 과도하게 처벌받는 소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논쟁을 하자면 끝이 없는 의제여서 일단 팩트를 몇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반복 범죄, 경미 범죄죠, 그러니까 중대 강력 중대 범죄를 왜 구분해놨나 모르겠는데 이건 좀 다른가요? 강력범, 중대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범죄 형태가 예를 들어 뭐 살인, 강간 뭐 이런 유형, 그다음에 중대 범죄는 뭐 피해가 크다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뭐 예를 들면 폭행 사건인데 뭐 사람이 죽을 그러니까 뭐 중상의 결과가 나왔거나 어쨌든 뭐 중상의 결과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중대 범죄는 그렇고, 하여튼 요거는 뭐 예를 들면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하면 될 테니까. 그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문제는 반복 범죄를 판단하려면 그 종전 범죄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이 촉법 제도의 취지가 기록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
거잖아, 그죠? 예, 심리하지 않게 되면 3년 후면 아예 수사했다는 거, 3년 건댔다는 기록 자체가 그럼 없는 3년 동안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네. 그럼 3년 내에 반복 범죄를 했을 경우라고 하면 그런 실무적인 문제는 없겠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정도 타협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차피 지금 3년이면은 14살인데 11살부터 저지른 거라면 어차피 재배고 3년 지나면 어차피 14살 넘어서 통상 형사범이 되니까 네네. 그건 뭘 문제 없겠네요. 네네. 그러면 3년 이내에 뭐 반복 범죄라고 어쨌든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는데. 근데 강력범, 중대범을 어떻게 정할 거냐? 뭐 이거는 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든 어떻게 정하면 되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거냐. 근데 낮춰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낮추면 안 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죠. 예. 지금 자료를 보면 낮춰야 된다는 분들이 꽤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낮추면 안 된다. 낮춰야 한다. 낮춰야 한다. 별로 그거는 뭐 이견은 없으신 그러면 네. 그 낮춘다. 이건 일단 정하고 두 번째로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중대범죄로 낮출 거냐. 네. 일률적으로 낮춘다면 몇 살까지 낮출 거냐. 일률적으로 낮추는 거를 뭐 2살씩 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일단 만약에 논의한다면 1살 정도 일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일률적으로 한다면 한 살. 근데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근데 요즘 실제로 저런 거 있지 않나요? 아니 뭐 물론 뭐 언론 보도라고 하는 게 약간 선정성이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주로 보도되긴 하지만 아까 본부장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그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일정한 경우에는 1살만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12살인데 무슨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길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근데 지금 수기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것은 네. 중대 반복 그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13세 그러니까 한 살. 13세라도 예, 그 범죄에 대해서 예, 그거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그냥 얘기는 여기 어쨌든 성평등 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 그 말이잖아. 네. 부분적으로 1살. 그렇습니다. 그 말이잖아. 부분 한 살. 네, 부분적으로 네, 한 살만 낮추자. 근데 그거 너무 미약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2세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요? 12세, 13세. 네. 어쨌든 이런 쟁점이 있어요. 일률적으로는 낮추지 말자가 결론인데 지금은 의견은 그런 거죠.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중대 강력 반복 범죄만 1살 낮추자. 부분적으로 1살.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아예 안 낮추고 현상 유지하는 걸로 의견들이 많았다고 하던데 전문가들 의견은 네, 국민들께서 촉법소년 이하라고 하면 처분을 안 받는 것으로 어떤 처벌도 안 받는 것을 많이 오해하는데 사실상 소년원 2년간의 장기 소년 송치까지 가능한 꽤 중대한 처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2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 2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촉법소년을 담당했던 회사님 말씀으로는 오히려 14세, 15세 소년보다 촉법소년이 소년을 송치랑은 더 중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들이 좀 국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14세 미만이라도 네, 소년은 송치할 수 있다. 장기 2년은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그 14세 미만도 어쨌든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처분이 가능하긴 예, 한데 가능합니다. 네. 그 한계는 또 몇 살까지예요? 어떤 한계 말씀하십니까? 7살까지도 돼? 아니죠. 그 10살. 10살부터? 네, 네, 10살부터 13살까지 가능하고 10살부터 13살까지는
요걸 촉법 소년이라고 불러요? 네. 네, 그렇습니다. 10살 미만. 그러니까 9세 이하는 아예 뭐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그 보호처분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9살 미만은 아예 대상이 아니고 촉법 소년으로 분류해서 처분하는 것은 13세 말 그러니까 14세 되기 전 네네. 10세 이상 네, 그렇습니다. 10세부터 13세는 4년간인가요? 그래서 10살, 11살, 12살, 4년간입니다. 11살, 12살.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년원 송치가 최대 2년이 가능하다. 네, 지금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13세 소년은 송치되어 있는 비율이 25년에 57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결코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촉법 연령대 소년들이 분명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성평등보다 함께 저희가 적극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9세 미만은 처벌 제재가 전혀 없고 네, 그렇습니다. 10세부터 13세까지는 촉법 소년으로 최대 소년원 2년 송치가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14세부터 18세까지는 소년범이라고 해가지고 유기징역만 네, 징역형도 가능하고 또 소년 그 보호처분도 가능하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유기징역만 가능한 네. 거예요? 장단기를 정해서 유기징역까지만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소년범이고 이제 네. 18세가 넘으면 성인범으로 뭐 그냥 형법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죠. 참 어려운 주제예요. 중대강력범죄만 소년범으로 처벌하자. 근데 이게 현재 이제 의견이죠. 네, 현재도 실제 그 소년법 전담 판사들은 뭐 14세나 15세 같은 경우도 일반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게 거의 매우 드뭅니다. 사실 그래도 오히려 소년원에 보내갖고 다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게 낫다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14세 정도 형사범 소년범도 저기 소년원 보내면 소년원인데 유기징역으로 단기 얼마 장기 예. 정해서 보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제처장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지금 그 2년까지 6개월 이상 2년까지의 그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12세 이상. 예, 네. 6개월 이하의 경우에는 12세 이하도 가능합니다. 11은 6개월 이하. 12부터 13은 2년까지 가능. 소년범이 되면 요새는 20년까지인가요? 장기 20년? 장기 10년이고 10년. 단기 5년입니다. 아, 소년범은 또 네. 10년.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10년에서 5년에서 10년까지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사형하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형을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게 15년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최대 경우 15년. 아니고서는 10년, 5년이 최대입니다.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상태로도. 그러면 최대 선고 가능한 형량을 2년 소년원 송치 2년에서 징역 15년까지 가능한 걸로 바뀌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10년, 5년이고요.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의 어쨌든, 네. 경우에만 15년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보통 중대범죄나 사형이 꽤 있으니까 15년.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또 참고로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2년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다. 그런데 만약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겠지 주로. 그럴 경우는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현재 13세 미만의 경우는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치가 된다. 그걸 낮추면 이제 15년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처벌이 안 되고 안 되는 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촉법 소년이 되면 처벌이 아예 안 된다. 아, 그건 아니고 장기가 아니지. 2년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까지는 가능하다. 네. 그 아래 나이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다만 뭐 그 형사범일 때하고 소년범일 때는 차이가 나는 게
소년원에서 뭐 2년 있다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향후 뭐 공직에 들어간다거나 할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질 않습니다. 뭐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사실요. 아, 그래서 이재명이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 그래서 기록이 없어졌다. 그런. 공개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있긴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기록이, 이 소년원 기록이 없어진다는 게 진짜 기록은 물리적으로 없어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기록은 남아 있지만은 그 기록은 있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법률상. 알려주자는 거지. 기록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네. 근데 촉법 소년 기록 자체를 없애버린다? 예, 그 축법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그 심리하지 않고서 그냥 종교라는 그럴 경우에는 그건 아예 기록 자체를 기록 자체를 없애버린, 기록을 안 한다. 아니, 예. 있다가 3년이 지나면 3년이 또 없애버립니다. 물리적으로 지원합니까? 지웁니까? 예, 실질적으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거 중요하지. 네. 옛날에도 전과 기록이 뭐 몇 년 지나면 없어진다 해놓고는 사실 기록은 다 남겨 있잖아, 지금. 근데 저는 심리하지 않는 비율이 거의 한 뭐 47, 8%, 50% 육박할 겁니다, 지금요. 전혀 심리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 소년부 전담 판사님들에 의하면 그 학교 폭력 등으로 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력 등 좀 경미하게 느껴지는 경우에 그 심리 불개시나 또 보호 처분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시는데 보통 그 외에 일반적인 절도나 폭력 사건은 법원에서 재배행 예방을 위해서 오히려 보호 처분을 강하게 내리는 경향이라고 하십니다. 네, 절도 사건이 많죠. 네. 절도, 폭력, 네. 뭐 이런 게 좀 많은 편이고 가끔씩 이제 성범죄, 네네. 네. 심하면 치사에 이르는 범죄도 있긴 있죠. 혹시 연간 살인 사건이나 강도 사건 이런 거는 몇 건 정도? 촉법 소년에 한해서 저희가 확인했을 때 최근 3년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발생했던 하나의 사건을 직접 담당한 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일한 양육자인 고모를 살해한 소년 13세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의 정신 조현병이 있어서 오히려 소년 보호 처분으로는 의료 보호 시설로 보내고 이후에 소년은 2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소년은 2년에 네, 보호 시설. 네, 근데 판사님 말씀으로 만약에 이게 형사 사건으로 됐다면 책임 조각 사유가 되어서 아마 처벌을 받지 않았을 거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살인 사건은 그랬고, 그다음 혹시 네. 강도 사건이나 아니면 네. 집단 폭행 뭐 네. 이런 거는 네, 그런 경우에 비율도 꽤 집단 폭행 예를 들면 뭐 흉기 소지 폭행이나 이런 강도 사건은 점차로 줄고 있는 경향입니다. 강도 사건은 꽤 있나 보군요. 네, 강도 사건. 네,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절취하려다가 그 소유자가 붙잡는 경우에 뿌리치거나 근처에 있는 무기를 든 경우에 강도가 되고. 중강도. 네, 네.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 뭐 최종 결정을 하지 말고 이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우리 현장의 의견 또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 보고요. 하여튼 쟁점은 이렇다. 현재도 처벌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최대 소년은 2년 송치가 최대다. 근데 이걸 바꾸면 15년까지 가능해진다. 이거를 모든 범죄의 경미 범죄까지 다 낮출 거냐. 낮추면 이제 다 기록이 남는 거죠. 기록이 남아서 어디 뭐 약간의 감정적인 우발적 뭐 폭행 사건 이런 것도 일단 신고되면 뭘 기소유예를 하든지 하더라도 기록은 다 남게 되는데 촉법소년 상태면 없어진다. 예, 뭐 심리 불개시 경우는 그 차이가 있고 경미하면 심리 안 하겠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전체에 대해서 낮출 거냐, 낮춘다면 1년 할 거냐, 2년 할 거냐, 최대가 2년인 것 같고, 또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 강력 범죄, 요런 경우만 1살 또는 2살 낮출 거냐, 요거 남는 건데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모두 범죄 낮출 거냐, 1년 낮출 거냐, 2년 낮출 거냐. 요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번 해보고 그 사이에 네. 우리 국민 의견도 한번 수렴을 또 한번 해보시죠. 네. 다양한 방식으로 뭐 여론 조사를 해보든지 아니면 이 얘기를 좀 알게 된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뭐 모르고 아예 처벌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분들은 처벌해야지 네.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처벌되는데 더 강화하는 거다. 네. 그런 전제에서 다시 한번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예민한 현안이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이건.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서 이게 굉장히
굉장히 많은 사건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좀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좀 오해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래서 이번 참에 좀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사건들의 내용을 봐도 아주 좀 강도나 강간 이런 사건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이고 물론 좀 가벼운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숫자들이 좀 높은 편이라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좀 조정해가야 될 범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려서 다시 한번 토론 거치고 그리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붙여보고 있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